오늘은 2022학년도 9월 이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대비하려고 영상 좀 찍겠습니다. 중요 문항 먼저 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중요 문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패드를 바꿨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봐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은 답만 체크하고 빠르게 건너뛰겠습니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알면 좋냐면은 A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A가 여기쯤 찍혀 있고 B가 5,3이니까 좀 더 멀리 가서 한 이 정도 찍혀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러면은 계산할 때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떻게 칸수를 조절할지 2대1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 자, 이 상태에서 2대1이기 때문에 두 칸 가고 한 칸 간다 라는 걸 명심해서 첫 번째 여기 좌표가 5,0이죠. 그러면 일단 9칸이에요. 전체가 9칸. 6칸 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2,0입니다. 여기. 그리고 위쪽으로도 두 칸 갔을 때 한 칸 올라간 거로 똑같이 쳐야 되니까 이쯤 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 자체는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4번. 요거를 내분 공식 쓰는 것보다 칸수로 어떻게 할지, 내분 외분을 칸수로 어떻게 쪼개서 올라갈지, 이게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대1입니다. 2대1. 자, 그리고 6번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주면은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 더해주고 이러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요. 요거랑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계산적인 문제. 요것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a제곱 빼기 a-12로 x제곱 자체를 a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일단 여기서 나오는 n은 인수분해 안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친구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가 x-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3이 요 3입니다. 그리고 요 4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5가 되겠네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3에서 5. 그 다음 8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뭐 근과계수 써가지고 마이너스 2랑 알파 베타는 k 놓고 요거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는 8. 4 빼기 2k는 8.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런 거는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5번 나올 거예요. y는 2x 플러스 6 나옵니다. 그리고 10번도 그냥 연립하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여기다가 식 넣고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3번 나올 겁니다. 이거 알파는 마이너스 2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11번도 넘어갈게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5 더하기 6 나옵니다. 자, 12번은 이제 슬슬 제대로 볼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거의 사실상 이 해설 강의 목적들이 시작됩니다. 중요 문항들. 요거는 체크. 뭘 체크해야 되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무슨 소리냐면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저 파란 색깔 그래프가 1,0에서 만난대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1,0에서 만날 수 있겠죠. 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요.
요 A, B의 위치가 바뀝니다. A, B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는가? 이걸 따지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 파란색 덩어리는 계산해주면은 x-1의 제곱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럼 얘는 지우고 그냥 이 기본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x제곱 플러스 x-2로 바뀝니다. 알겠죠? 바뀌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되냐면요, 근과 계수를 써도 괜찮지만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인 지점하고 1인 지점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3이 나옵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13번은 딱히 일반적인 문제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천천히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좌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좌표를 마이너스 3,4니까 한 이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게 A.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니까요, y는 x를 그려주고 조금 화면을 줄여서 그려볼게요.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쭉 대칭이동을 시켜서 가면은 얘는 4,-3이 되겠죠. 얘를 이제 A'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B라고 나와 있네요. B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고, B를 이만큼, K만큼 이동할래요. 그럼 얘를 플러스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K만큼, 플러스 K.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의 좌표는 6,-3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대. 세 직선 위에. 이게 포인트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C의 좌표는 도대체 어딜 간 거냐? 요 AB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B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요, 7칸 더해지고 7칸 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점 위에 c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c의 좌표는 이쪽 6을 넣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실제 c의 좌표는 6,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건데, 6, 마이너스 5는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서 한 이쯤에 C가 있겠네요. 이쯤에. 됐죠? 요건 이해해 주시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단순 대입 문제예요. 자, 그리고 14번 볼게요. 14번 이제 4점짜리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중요 문항은 아닙니다. 얘도 y는 2x 요거 하나 그려놓고 중심이 3,1에, 그리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3, 2니까 루트 5니까 여기 벗어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축에는 닿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닿을 수 없어요. 여기가 거리가 3만큼 왔기 때문에 이 루트 5짜리로는 닿을 수 없고, 2는 요만큼이 2고요 여기 루트 5는 뚫고 지나가야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약간 반지름에 따른 그림 디테일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소 거리, 그럼 그냥 사실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반지름 빼기 2 해버리면 되겠죠. 루트 5죠. 루트 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2에서 2x-y 플러스 8은 0. 왜 이렇게 줬는지 이제 알겠죠. 직선의 그림이 왜 하필 y는 꼴로 안 주고 이 꼴로 줬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루트 5분의 6 빼기 2 플러스 8 절대값 빼기 루트 5 한 게 이제 최소 거리가 되겠죠. 앞에 걸 계산해 주면은 이거 12잖아요. 12 즉 5분의 12 루트 5 빼기
루트 5는 5분의 7 루트 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부터 중요 문항에 들어가요. 중요 문항에. 자, 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6번도 중요해요. 알겠죠? 지금 중요 문항 이제 처음 여기서 보면은 12번에서도 살짝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센 문제집 정도 수준이니까. 자, 15번부터는 중요해요. 보세요. 자, 15번 보면요. 뭔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좌표 평면에 놓고 살짝 그림 그려줍니다. 일단 5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P야. 5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2대1로 외분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삼각형 이렇게 딱 그렸어요. 이게 P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네는 2등변이에요. 2등변이 아니고 2등분입니다. 2등분. 왜냐면은 1대1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걸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b를 2대1로 외분한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 Q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다 Q를 잡아도 됩니다. 어딜 Q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된다. 같아진다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점의 좌표가 여기 이제 4,5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뒤집어서 제대로 돌려서 그려봅니다. 5 꼭다리를 여기 뭐야 삼각형 됐었는데 방금. 자, 5 꼭다리를 여기로 이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P로 잡고 여기를 Q로 잡고 중점을 이어버립니다. 중점을 갈라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의 중점도 갈라주는데 여기 점의 좌표가 이제 M 이제 4,5라고 했죠. 그런데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은 거야. OAB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쓴 겁니다. OA를 그 다음에 얘는 OB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B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OAB의 무게중심입니다. OAB의 무게중심은 이쯤 찍히겠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여기 정도로 찍어야겠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크게 보면 돼요. 2대1로 뽀개지죠. 근데 1대1로 뽀개집니다. 즉 여기 라인까지의 거리는 요 전체 라인에 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3분의 1이 됩니다. 6칸입니다. 6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2칸 갖다 치고 그 다음 여기 1칸 갖다 치고 여기가 3칸 갖다 치는 거니까 6칸 중에 2칸 간 겁니다. 그래서 저 무게중심 G의 좌표는요. M좌표의 3분의 1배씩 해주면 되죠. 그래서 G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5가 됩니다. 정답은 요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됩니다. 끝. 요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아이디어 발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했을 때 이거 3분의 1인 거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하냐? 외분 공식, 내분 공식 미친 듯이 써가지고 무게중심 잡아서 풀면 됩니다.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중요 문항입니다. 16번은. 일단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거가 만난대. 일단 만난대. 만난다고 줬어요. 만난다고 줬으니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수선의 발도 내렸더니 CD 길이도 줬습니다. 이거 왜 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파악을 해보면서 출발할게요. 일단 K에 접하겠죠. K에 접할 건데 어떤 형태로 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약간 이렇게 뚱뚱하게 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은 2분의 1까지 개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K라고 생각을 하고 Y는 X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A가 되는 거고 C가 되고 D가 되는 겁니다. 느낌 알겠죠? 그러면은 이 선분 CD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놓을까 봤더니
일단 이 A, B의 교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교점 구하려면은 연립해야겠죠? 연립 방정식부터 세워보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라고 쓰면 되겠죠. 파란색 그래프가 이 친구입니다. 그럼 2배 해서 넘겨주면은 2x 여기서 이제 2배해서 이 친구를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x제곱에 2로 묶어주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식의 알파와 베타가 뭐냐? 이게 C랑 D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 C랑 D를 여기랑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C랑 D를 근각액을 써서 구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의 K 플러스 1인 거고,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그냥 K제곱입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이라는 거 길이를 줬어요.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풀 겁니다. 상수 K 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제곱한 거는 해서 곱셈 공식 써주면 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부터 제곱할게요. 이거는 4K 제곱 플러스 8K죠. 아유, 이것도 그냥 천천히 다 해줄게요. 요거고 이거 자체가 K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 전개부터 할게요. 4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K 플러스 4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친구 제곱한 거는 36이라는 거는 알파제곱 플러스 요거 베타제곱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와 얘 곱셈 공식 쓸 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한 게 3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4알파 베타에서 알파 베타는 K제곱이니까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4K제곱이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8K 플러스 4는 36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K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K는 4입니다. 요거는 계산의 연산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근에 대해서 이걸 알파 베타로 설정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17번 볼게요. 17번은 전형적인 패턴 문제로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읽었을 때 힌트가 있는데 x축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맞는 걸 써주면 돼요. a가 y는 x랑 붙어 있으니까 y는 x에다 대칭시켜서 a''을 찍어주고 그럼 3,2가 되겠죠? 얘가 2,3이었으니까. 그리고 b는 y는 x가 있었으니까 y는 x축에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럼 얘가 b'이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요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AD가 될 텐데 AD의 길이가 되고 여기는 이제 BC가 됩니다. 이만큼은 이제 BC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D랑 C랑 같아서 소멸.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6칸이고 요거 3칸이니까 루트 45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쯤 보고 아마 이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이런 거 문제 한 3년치만 풀어서 해보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 볼게요. 18번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얘도 중요한 문항에 들어갑니다. 얘도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문항. 판별식을 어떻게 쓰느냐? 판별식이 크냐? 판별식이 같냐? 판별식이 작냐? 요거를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x축과 만난다 라고 했죠. fx와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fx가 떠있냐 붙었냐 접했냐 이렇게 접했냐 접한 겁니다. 이거 접했냐 아니면 두 개에서 만나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써줍니다. f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x가 있잖아요. 자, fx의 d랑 그리고 gx의 d랑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같을 때 요렇게 요런 거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서로 3개 구별해가지고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같은 거 당연히 뭐 0보다 클 때 2개에서 만나니까 이거 둘이 세트고 세트고 세트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별할 게 아니고
식을 어떻게 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fx의 판별식을 써볼게요. fx 판별식을 뭐 df를 할까요? 그냥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때려주면은 홀수, 짝수 뭐 이런 거 있죠. 짝수근 공식 써줄게요. 이번에는 요거 짝수니까 4 플러스 3k제곱, 이거를 이제 빼기 ac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k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써줘도 되겠죠. 요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dg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는 보면은 반제곱이 36이죠. 36 빼기 3k제곱 플러스 36k 마이너스 96은 0보다 작다. 뭐고 d가 0보다 크다. 아니면은 는 0이다, 는 0이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일단 식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 덩어리들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정리해 주면요, 36이죠. 이거 36, 40에서 36입니다. 는 0을 기준으로 한번 인수분해 해줄게요. k제곱 플러스 4k 는 0, 그러면은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6, 요거 첫 번째 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비슷한 과정으로 3씩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곱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3씩 나누기 전에 3씩 나누고 부호만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은 k-2 자, 그럼 이렇게 판별식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 판별식들에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겁니다. 얘와 얘가 이제 0보다 컸다 가정하면은 k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이었다 가정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았다 가정하면은 안쪽으로 쪼여서 만나지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옆으로 살짝 옮겨가지고 이 친구도 분석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0보다 클 때, 일단은 이게 0보다 클 때부터 볼게요. 0보다 클 때를 보면은 이거는 안쪽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요거에서 넘어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판별식 자체는 이 친구입니다. 판별식 자체는 이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d가 이 상태에서 0보다 크다 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은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주의. 자, 그러면은 사이에 끼인 걸로 나옵니다. 요게 이 상태일 때, 그러면 k는 2, k는 10은 d는 0일 때겠죠? d가 0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바깥으로 뜯어져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랑 같아진다 라고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에서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부분은 제거가 될 거고 2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 겹치죠 어차피. 그래서 3, 4, 5, 6, 7, 8, 9 7개 나오네요 맨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k는 2만 겹치니까 나머지는 날려주면 되고, 2 하나 났으니까 1개 이렇게. 그리고 밑에 거는 2보다 작은 건 남기고 얘는 날려주면은 얘도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되면서 7개 나오네요. 그럼 전부 다 더했을 때 총 1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개가 정답이 됩니다. 요 18번 문제는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됩니다. 중급 정도는 되니까 이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3개 구별할 때, 특히 이거 부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호 알겠죠?
처음 세팅 어떻게 했는지 체크하고. 자, 그럼 19번 볼게요. 19번은 중요 문항에서는 빼겠습니다. 너무 좀 지엽적이고요.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자, 이건 가나다 따라가는 문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부터 써줘야 합니다. 좌표를 어떻게 쓰냐? 이거는 그냥 쓰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쓰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문제를.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 여기까지 썼죠? 자, 정사각형 PQRS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사각형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딱 봐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만 보면은 당연히 없지만 밑에 나와요. 쭉 따라가다 보면 아, PQRS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밑에랑 연결되는 거를 일단 살짝쿵 봐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쭉 읽어봐요. A를 지나고 B와 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 L의 방정식. 이게 뭔 소리냐? B와 D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L1 요거입니다. 그냥 이 친구 구하래요. 이 친구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이 친구의 요거죠. 요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BD의 기울기 좀 구해줍니다. BD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겁니다. 구해보면은 4칸 갔을 때 3칸 올라가죠. 그래서 기울기는 일단 4분의 3인 거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1,3을 지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팅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직선 요거 L2라고 해볼게요. 그냥 4분의 3x 1 플러스 3 요게 L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L1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3분의 4x인데 마이너스가 붙죠. 요걸로 출발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를 지나기 때문에 A를 지나는 거 식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적냐면요. x인데 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2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이 됩니다. 요거가 L1이에요. 즉 요게 들어갈 식이 된다. 됐죠? 가는 구한 겁니다. 이게 가예요. 그 다음 천천히 읽어볼게요. A를 중심으로 하고 BD래. BD를 원으로 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딱 봐도 반지름의 길이가 BD가 원이래. 이게 어떻게 원이 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밑에 그림을 봐요. 이럴 때 밑에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중심이 A예요. 그리고 BD가 원의 반지름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얘를 여기다 이제 옮겼다고 치고 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 요거의 길이가 똑같아지게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신기하게도 AS의 길이가 같았던 거고 그 다음에 AQ의 길이가 같았던 거고 이런 느낌으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까지 이제 잘 따라왔으면은 다행이고 못 따라왔으면은 살짝 버리시고 다음 문제 푸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19번 또 계속 볼게요. 자, 요렇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BD의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BD의 길이는 4, 3, 5죠. 여기 좌표 이렇게 있잖아요. 4칸 갖고 3칸 갖고 5칸 간 거. 여기 이제 요렇게 요만큼 길이가 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D의 길이는 5구나 또 알 수 있고 A에서 중심으로 원의 중심에다가 뭘 놓으면 되냐면은 원의 방정식 놔도 돼요. 이렇게 A점을 중심으로 잡고 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5라고 놓고 연립을 해서 PQRS 막 이런 거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조금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 A2의 길이가 5인 걸 알 수 있죠. 여기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A2 5인 걸 알아서 이걸 응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 길이를. 자,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3, 4, 5 그대로 써줄 겁니다. 일단 주의할 게 요 C는 요 원 방금 이 커다란 원 있었잖아요. 요거고 이 C는 이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가볼게요. 지금 요거 길이를 3, 4, 5 그대로 써서 여기 3칸 가고 4칸 떨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2의 좌표는 2,0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요 L2의 직선의 방정식은 x 빼기 2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2가 되겠죠. 기울기가 1이고 이걸 지나니까. 자, 그럼 다 구했습니다. 가나는 구했고요. 생각보다 계산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PQ랑 PR, QR이죠. 요거 길이가 같다는 걸 알면 됩니다.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금 PQ랑 QR이거든요. 사실상 PS의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직선들을 모두 알게 됐어요. 이 직선들의 방정식들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L3는 기울기가 어차피 평행할 테니까 L3의 방정식부터 구해볼게요. L3는 길이가 잠깐만요. 이거 안 구해도 되겠네요. 그냥 A에서 E까지 거리 이거 공식 써가지고 구해버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구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요거 기울기가 2인 거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된 건 체크를 했잖아요. C의 좌표가 0,-2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2 요걸 구해볼게요. A가 -1,4부터 Y는 x-2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D가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y 빼기 2는 0으로 바꿔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S의 길이가 나올 텐데요. 루트 2분의 7이 되겠네요. 올라오고 빼기 2 해준 겁니다.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7짜리가 요렇게.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 PS의 길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요 루트 2분의 7이 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7 루트 2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맞는 거 다 구해보래요. 볼게요. 일단 4분의 3 곱하기 F알파니까 F알파는 이제 2분의 7 루트 2가 알파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구한 거 가나였죠. 가나에서 뽑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3분의 8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x 마이너스 2 요거를 계산해 줄 건데 여기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그냥 까서 날리고 해주면은 마이너스 x고 요것도 2가 되고 1이 돼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 친구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4 빼기 2x를 구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분의 7 루트 2를 대입해주면은 날라가고 4 마이너스 7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마이너스 7 루트 2가 됩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풀이가 길죠. 긴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 약간의 노가다가 좀 필요하고 도형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써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원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 파란 색깔 대각선 길이랑 여기 길이가 좀 다르구나 이 정도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적으로는 그나마 기울기 구할 때 43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E의 좌표를 빨리 구한 다음에 C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1인 거 확인해 가지고 x-2 구하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은 문제는 될 겁니다. 20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0번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4차입니다. 4차식. 그리고 가 조건 그대로 써보고 나 조건 그대로 써볼게요. 일단 가 조건에서 fx는
qx 했더니 1차식이 나오겠죠. 이거 상수 나옵니다. 이게 1차식이니까 상수가 나와야 돼, 상수. 오케이? 그리고 요거 밑에 것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 q 프라임 x 플러스 r 같다고 했으니까 이 r1 값하고 이 r1 값이 같다는 겁니다. 요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알겠죠? 상수 나온다는 거, 나머지가 이제 상수겠구나, 요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가조건 쓴 거고, 이거 밑에 조건이 있어요. 나눠 떨어진대. 그럼 얘가 나눠 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1을 했고, 이거 자체가 x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 더블 프라임 x 플러스 0 나눠 떨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얘가 플러스 5까지는 와도 괜찮겠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투입을 하는데 뭔가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지금 봤을 때 요거랑 요거랑도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얘가 x 플러스 1이 나오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0 되는 거 나머지 찾을 수 있고, 여기서도 0 되는 거 나머지 찾을 수 있죠. 여기서도 0 되는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루트 3을 넣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니까 요거는 빼주고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비슷할 거니까 요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보면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x에다가 0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x는 0을 대입했을 때는 f1이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f0이 안 되는 거고, f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0, 그러니까 f1은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도 5가 되겠죠. 요 두 가지 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수학 2 배울 때 요런 식으로 식 얻었을 때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미리 중요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f1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f0이죠. 방금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를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 친구에다 다시 넣는 거예요. 이 원래 가능한 식에다가 다시 이 친구들을 대입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f1을 넣어주면은 2q1 플러스 r이죠. 넣어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또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본인이 만약에 바로 찾아냈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볼 거예요. 자, 밑에다가 f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q 프라임 1 플러스 r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얘네 두 개가 같고 이미 이 값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4차식으로 결정할 때는 fx식을 결정할 때는 x 플러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3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r이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즉 여기서의 qx의 역할은 이만큼이 qx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나머지가 둘이 같으니까. 그리고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의 qx의 역할은 이 친구 곱하기 이 친구가 qx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거나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f1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r, 요게 5다. 그리고 f0도 넣어볼게요. f0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r는 5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두 개를 연립하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a 플러스 r은 5. 그리고 이 친구는 3a 플러스 r은 5.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일단 r 빼줄 수 있을 거고, 연립할 때, 그죠? 쭉 해서 뺐더니 0이 됩니다. 날라가죠, 다. 다 날라가서 0 돼요. 그러면은 a는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 마이너스 4a 플러스 이거 제로고 3a가 빠진 거니까 요거 자체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12 플러스 r은 5니까 r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f4 구하래. f4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이 식에다 그냥 f4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a가 4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4기 때문에 x 빼기 4인데 4 넣으면 0 돼서 요거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구하는 건 r, 즉 마이너스 7만 나옵니다. 답이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21번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약간 어거지가 조금 있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문항은 아닙니다. 조금 풀었다 싶으면은 당연히 뭐 기억 맞을 거고, 니은도 수직이 안 되는 거 계산해 보면은 알 겁니다. 이게 서로 PB가 수직되는 게 아니고 P5랑 수직되거든요. 요 정도 찾아보면 되고, 이 디귿이 조금 문제가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게 디귿 때문에 어려워질 건데, 여기랑 이렇게 딱 최대가 됐을 때, 접선으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 여기일 때, 즉 AC랑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만날 때, 요거일 때 최대인데, 이거 넓이 구해주는 공식인데, 이거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약간 중요 문항 설명할 때는 잠깐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어차피 풀이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풀이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다른 영상을 봐도 완전 똑같이 풀어주기 때문에 답지나 그런 거에 똑같은 겁니다. 제가 다른 풀이를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굳이 또 다른 풀이가 없어요. 그냥 완전 순수하게 계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넘어가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도. 완전 최상위권이 되고 싶은 극상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답들 적어놓고 넘어가고, 여기는 7. 요거는 최소값 구하는 거, 요거는 한 번쯤 점검해 볼만 합니다. 2t 플러스 1 전체 제곱하고 요렇게 제곱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제곱하는 거 하나 해서 이거를 L제곱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전개를 쭉 하면은 8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은 0인데 10이죠. 10.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은 8, 2가 되죠. 그래서 L제곱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요거는 한 번쯤 볼만하다. 알겠죠? 26번도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쉬운 문제인데,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좌표 3하고 7이니까 대입해주면은 3, 루트 91이 나오겠죠? 여기다 9 플러스 91 돼야 지 맞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7, 루트 51이 나오겠죠?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원점에다가 대칭 이렇게 쭉 시키고, 원점에다 대칭 이렇게 쭉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해서 B 값이 나옵니다. B는 그냥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9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7, 7, 49 플러스 91에서 140 나옵니다. 되게 쉽죠, 이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 문항들 다 거의 다 됐고, 27번은 조금 계산이에요. 얘도 완전 순수 계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계산 노가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평가 문제에서 또 낼 것 같진 않고, 그냥 노가다 열심히 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얘도 패스. 자, 그리고 28번 중요하고요. 이거는 꼭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문항 정리된 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5개밖에 없는데요. 여기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충분히 2등급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만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번이 있는데요. 30번은 완전 중요한 문항이고 완전 빡센 문항이고
엄청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꼼꼼하게 최대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 28번까지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30번 때문에 이 영상 찍는 거예요, 사실. 쟤는 풀이가 여러 가지 해설 강의들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일단 28번부터 보겠습니다. 직각이 뭐가 있는지, 접선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거 닮음을 쓰는 건데 문제 조건에서 반지름이 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최소 D는 R 이런 거 써줄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접선 그려줍니다. 접선 그려주고요. 관통시켜야 되니까 관통되는 거 합동인 거 짜리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MX 딱 땡그라니 줬어요. 괜찮고, 그리고 반지름 2고 PQ 그냥 쭉 줍니다. 힌트 하나 있죠. 여기 PQR 넓이 PQR. 자, PQR의 넓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아니 PQR이 아니고 ROP죠. ROP. 요거 큰 겁니다. 큰 거. 요 큰 거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준 겁니다. 그럼 절편들 구해가지고 여기 절편이랑 여기 절편 구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닮음을 쓸 겁니다. 닮음.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닮음 쓰려면 각도를 일단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뭐 알파나 베타로 놔도 되지만 밑에 각도를 먼저 알파로 놓겠습니다. 여기 요만큼을 알파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베타로 두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요만큼이 알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알파 베타 표시를 전부 했거든요. 여기도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도 알파, 그리고 여기도 베타,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가 되는 부분들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삼각형에서요, 식을 세팅하기 위해서 요 P의 좌표의 값을 a,0으로 놓으면은 이만큼이 a분의 32가 됩니다. 넓이가 높이 곱하기 밑변을 했을 때 32가 나와야지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의 닮은 비를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 삼각형 자체에 지금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2대 a는 어떻게 하는 거냐, 2대 a는 a 대 a분의 32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닮은 거죠. 지금 2대 a는 a 대 a분의 32, 즉 a제곱은 a64, a는 4가 되겠네요. 요거까지 이제 구해볼 수 있죠. 당연히 a 세제곱이 64니까요 a가 양수가 되겠죠. 자, 요렇게 구했다고 치면은 출발했을 때는 이거 기울기가 요 삼각형 전체로 봤을 때 4분의 2, 즉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였구나 또 알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은 여기를 좀 지워 볼게요. 여기를 좀 이제 싹 깔끔하게 지워 보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좌표에 있는 그냥 그 값들을 아예 다 써버리겠습니다. 여기 8이고요. 여기 4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닮음들 써가지고 여기 알파인 것도 썼어요.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m값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기울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와서 여기 점의 좌표는 a,2였는데 이제 4,2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d는 r은 2, 이걸 써주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직선이 mx 빼기 y는 0이잖아요. 여기와 4,2까지의 점과 직선 거리 공식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m 빼기 2 절대값 씌운 것은 2가 되겠죠. 거리니까.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은 m값이 나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정리해서 풀어줄 건데 막말로 탄젠트 덧셈 정리 써버리면 3분의 4가 이렇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조금 오바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16m제곱 빼기 16m 플러스 4는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그냥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버릴게요. 이거 넘어가서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양변 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될 거고요. m제곱 넘겨주면 3m제곱 빼기 3m은 0이죠. 그래서 m값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러면 60m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80이 되겠죠? 60m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 a, 0 하나 세팅해서 여기 p 좌표 구하고 여기 r 좌표를 0,a분의 32 놓고 구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닮은 비 좀 써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 노가다의 정석이죠. 수학적 의미는 딱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노가다 정석. 지금 노가다 정석이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27번 하고요, 29번, 21번, 19번도 어떻게 보면 노가다인데 제가 한번 풀어드렸죠.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약간 나열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나 나열이나 이제 계산하는 거는 모의고사 학습할 때는 필요하지만 복습할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쯤 꼭 해봐라. 한 번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막말로 양수인지 체크해가지고 계속 다 넘어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랑 이런 거 놓고 쭉쭉쭉쭉쭉쭉 계산 다 해다 보면은 128까지 가가지고 멈추고 하니까 n 값이 6이 나오면서 답이 6이 나오는데, 이것도 규칙성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답지 보시거나 다른 해설 강의 보셔도 똑같을 겁니다. 얘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얘는 수학적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얘도 진짜 지금 얘가 적어 놓은 것들 중에서 딱히 큰 의미들이 없는 애들이고, 특히 얘가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고 얘는 그냥 제가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안 풀어도 돼요. 27, 28 요거 4개는 버려도 1등급 맞거나 2등급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상을 복습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 30번 문제를 와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30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한 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